자, 면접 요령인데요. 면접을 이제 개인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내가 입사 지원을 하면은 그쪽에서 마음에 들면 그 전화가 직접 문자로도 오고 전화로도 직접 올 겁니다. 그러면 1차 서류 전형이 통과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면접은 대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면접을 보고요. 그 다음에 그쪽에서는 간단한 자기소개를 먼저 1, 2분 정도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좀 준비해서 본인이 좀 글로 써가지고 좀 많이 리허설도 해보고 연습한 다음에 가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해주세요 했는데 머뭇하고 있으면 많이 서로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1, 2분 정도는 편하게 자기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력서에 있는 기재사항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시는 곳이 어딘지 또는 또 학력이라든지 포펄 중심으로 많이 좀 물어보기도 하고 해왔던 것들 많이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 면접으로 들어가는데요. 여기서는 이력서와 포펄 중심으로 많은 것들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바 언어를 했다면 자바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좀 물어볼 거고요. 안드로이드 쪽을 지원했다면 안드로이드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을 좀 물어보고 웹 쪽이다 그러면 앱이나 통신 쪽에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거의 오면 이쪽은 기술 면접 보시는 분들은 거의 팀장급들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5년 이상 개발자들이니까 어, 그 개발 경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좀만 물어보면 금방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면접 준비를 잘 해서 본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예상 문제지도 뽑아서 하거든요. 예상 문제지를 뽑아가지고 자바라든지 웹이라든지 안드로이드라든지 그런 예상 문제를 좀 뽑아가지고 준비해서 가시면 진짜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봉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정도 원하시는지 서로 협의를 거쳐서 이런 식으로 면접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밌는 거는 이제 이 면접 시간이 길면 길수록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높고요. 면접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합격할 확률이 적겠죠. 그러니까 어, 진지하게, 성실하게 끝까지 면접을 응해 주시면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면접을 꼭 준비를 하고 가셔야 되는데 그 예상 문제를 꼭 준비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바는 자바 나름대로의 어떤 예상 문제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라면 안드로이드 쪽에서 좀 핵심이 되고 중요한 내용, 그런 내용들이 있고 웹 쪽이다. 또는 백엔드 쪽에 JSP나 자바 MVC 버튼이나 또는 스프링 쪽에 좀 했다 그러면 스프링 관련돼서 질문을 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잘 연습해서 예상 문제를 3, 40개씩 뽑아서 많이 연습하고 리허설도 해봐야 됩니다. 네, 답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연습도 하고 하실 것을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또 본인 했던 퍼플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퍼플에 대한 예상 문제를 충분히 예상하고 연습하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어떤 웹사이트를 만들었다면 웹사이트의 구성 환경이라든지 서버 구성, DB 구성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물어볼 겁니다. 안드로이드라면 안드로이드 화면 구성, 또 데이터베이스나 통신을 어떻게 했는지, 라이브러리 어떤 거 썼는지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연봉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연봉 협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회사마다 신입사원이나 경력 1, 2년 차에 대한 연봉 테이블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2천에서 3천 사이가 될 텐데요. 대부분. 거기에 따른 연봉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약한 데는 2,200에서 2,300 정도 되는 데도 있고요. 보통은 2,500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 좀 괜찮은 회사들은 2,800까지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돼서 이제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거를 좀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얼마 정도 연봉을 원하냐고 회사에서 먼저 물어봅니다. 그러면 회사가 제시하는 연봉을 먼저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는 나는 2,800을 원하지만 회사는 2,500을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굉장히 뻘끔해집니다. 300 차이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껄끄럽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물어본 데에서 먼저 내가 희망하는 연봉을 무턱대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쪽에서는 2,800을 줄 걸로 줄 걸 생각했는데 나는 2,200을 그러면 너무 계획이 차이 나죠. 그러니까 서로 뻘끔해지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먼저 제시하는 게 좋은 그림 같아요. 그래서 회사가 어느 정도 연봉을 가지고 있는지 제시할 수 있는지 어떤 연봉 테이블이 있는지 그거를 좀 물어보시고 그 테이블 표에 따라서 이렇게 본인이 그걸 듣고 나서 수용할 수 있는지를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희망하시는 연봉은 제일 나중에 제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 깔끔하게 할 수가 있고요. 회사가 더 많이 주겠다는데 받으면 되죠. 회사가 적게 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연봉이 좀 낮아요. 나는 이 정도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때는 전체적인 걸 그냥 연봉이 낮다 해서 무조건 퇴짜 넣으시면 안 되고요. 연봉이 낮더라도 나는 높게 생각하고 있더라도 이 회사가 충분히 내가 해보고 싶은 직무다. 내가 해보고 싶은 직무 업종이다. 또 환경도 여러 가지 복지나 환경이 좀 괜찮은 것 같다. 식대를 준다든지. 또 사람들도 좋아 보인다. 사람들이 다 좋아 보인다. 또는 내가 여기서 성장 가능성이 있다. 몇 년 고생하더라도 여기만 있으면 성장하겠다. 그런 전체적인 걸 같이 보시고 연봉도 같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연봉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나 주변 환경이나 교통 같은 것도 생각하겠죠. 어떻게 가까운지, 먼지 그런 것도 또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전체를 생각하셔서 뭐 2, 300 정도 깎더라도 내가 일하고 싶은 회사면 그 정도는 내가 감내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입사 결정을 해야 될 때 이제 생각해야 될 게 여러 가지 있는데요.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제일 먼저 제가 보는 거는 성장 가능성입니다. 내가 이 회사에 2년, 3년 몸담고 있을 때 나는 2년, 3년 후에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그래서 주니어 개발자 정도가 돼야 되는데요. 주니어 개발자가 안 되고 그냥 초급에서 머물 건 아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내가 2, 3년 후에는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 내가 많이 배우겠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회사죠, 사실은. 그 다음 생각해 볼 게 이제 연봉이고요. 그 다음에 입지, 교통도 중요합니다. 회사에서 그냥 2시간 정도 차이가 나는데 다니기가 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서울이니까 서울에서는 1시간 내로 1시간 내나 이 정도에서 1시간 반 이상 되면 좀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그런 분들은 주로 이제 회사에 가까운 곳에 그 룸을 얻어서 이렇게 원룸을 얻어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잘 보시고 여러 가지 복지 조건, 점심 식대라든지 4대 보험, 4대 보험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 또 중요합니다. 그런 것들이 돼 있는지, 전체적인 환경이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보시고 하시면 좋겠고요. 또 이제 중요한 입사 결정할 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야근이 잦은 회사들이 요즘은 많이 없어졌는데 그래도 야근을 은근찮게 많이 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꼭 물어보셔야 될 게 야근이 자주 있는지 또 휴일에도 나와서 일해야 되는지를 한 번씩 물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만 마음에 든다 해서 내가 일할 게 아니고 나도 그쪽을 마음에 들어야죠. 아무 회사나 막 들어갈 거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야근이 많고 휴일 근무가 많은 회사는 조금 워라밸이 떨어지고 굉장히 아무리 다른 게 좋아도 그 만족도가 훨씬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많이 이제 문화가 바뀌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심심치 않게 야근과 휴일 근무를 해야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부들도 꼭 챙겨서 물어보시고 본인이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런 회사들은 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직무. 그죠? 그래서 내가 앱 개발자다 그러면 앱 개발자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겠다. 또는 웹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다 그러면 이쪽으로 내가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2, 3년 후에는 내가 성장하겠다. 그런 직무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 업무와 상관없는 개발을 별로 안 하는 직무에 가 있으면 많이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 분위기도 좀 보셔야 됩니다. 회사 분위기도 창의적이고 그런 회사. 조금 젊은 사람들은 또 그렇잖아요. 약간 이제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보다는 크리에이티브,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그런 회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 회사들을 좀 많이 다녀봤는데 강남권에 있는 회사들이나 디지털 단지, 그 가산과 구로하고 가산 디지털 단지가 있죠. 그쪽에 이제 IT 회사들이 꽤 많이 모이는데요.
강남이나 이런 디지털 단지에 있는 회사들, 또 판교라든지 그쪽 회사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쪽 안에, 강남 안에 있다 해서 다 좋은 회사는 또 아니기 때문에 입지라든지 그런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느낌이 좋은 회사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고려해 봐야 될 게, 이제 팀장님이나 대표의 이제 인품과 실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이 이렇게 인품이 안 좋으면 같이 지내기가 굉장히 피곤하겠죠. 그래서 그분들도 내가 면접 볼 때 면접자 분들을 잘 성품을 잘 살펴서, 아, 저분하고 일할 때는 굉장히 편하겠다, 저분하고 일하기는 굉장히 피곤하겠다, 그런 팀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잘 생각해서 판단해 주시면 좋겠고, 또 대표님이나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가, 함께 일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좀 관심 갖고 두루두루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인이 아무래도 이제 몇 년간 몸담을 회사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서도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도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회사의 재정 상태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회사가 아무래도 신생회사 1년 안에 된 그 벤처회사들은, 벤처회사들은 1년 안에 문 닫을 확률이 90%거든요. 그래서 신생회사는 가급적 피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신생회사 하면 벤처회사에서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90% 이상은 1년 안에 문 닫는 회사들이 작은 회사, 소규모 10명 이하 회사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하실 때는 적어도 20, 30명 정도 되는 규모의 회사를 가시면 좋겠고, 회사는 5년 이상 꾸준히 운영한 회사를 가시는 게 좀 재정 상태도 안정적이고, 갑자기 회사 없어지지 않겠고, 그렇습니다. 회사가 갑자기 재정이 안 좋아서 월급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회사는 좀 굉장히 곤란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정 상태도 꼼꼼히 좀 보시고, 홈페이지 가서도 보시고, 전체가 하는 일도 보시고, 꼼꼼하게 그 회사에 관심 갖고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 입사에서도, 어려운 일을 안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좀 만족하는지 여부도 중요하죠. 내가 그 사람 직원과 같이 될 거기 때문에 계약직은 좋지 않고 정규직이 될 텐데, 정규직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좋은지를 좀 봐야 됩니다. 이때 제가 이제 그 수강생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얼굴 표정을 보라는 거죠. 예. 그 회사에 면접 보러 가면 옆자리에 앉아있는 직원들이 있겠죠. 직원들의 얼굴 표정을 잘 보시고, 그 얼굴 표정이 웃고 있는지 인상을 쓰고 있는지 둘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분위기가 무겁다든지, 다 인상을 쓰고 분위기가 무겁다든지, 그러면 얼굴 표정이 안 좋다는 거는 아무래도 뭔가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런 거에 좀 불만족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의 전체적인 얼굴 표정이나 분위기를 보시고, 좀 웃으면서 자유롭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 활기찬 분위기인가, 아니면 너무나 좀 우울하고 좀 의기소침한 분위기인가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셔가지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감인데, 저도 이제 이직과 전직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얼굴 표정을 보면은 대부분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야근을 너무 많이 시킨다든지 뭐 그런 회사들은 아무래도 얼굴 표정이 안 좋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도 잘 살피셔서, 분위기를 잘 살펴서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 좋은 회사 경우를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입사한 회사 중에서 안 좋은 회사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피해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안 좋은 회사를 잘 고르면 상대적으로 좋은 회사에 들어갈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안 좋은 회사 같은 경우에 꼭 안 좋다기보다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기피해야 될 업종이 바로 인력 파견 송출 회사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대기업에서 그 직접 채용 안 하고 정직원이 있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정직원이 있고, 나머지는 거기 개발 프로젝트에 계약직 사원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조그만 회사에서 파견이 돼서 들어가서 대기업 같은 데서 관공서 같은 데 일하게 되는데요. 그런 형태가 대표적인 인력 파견이라고, 송출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 개발자의 50% 정도가 이런 그 형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연락 온다 해서 마음대로 그냥 가서 입사하게 되면 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고, 알고 가시는 경우는 괜찮은데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파견 송출회사 같은 경우에 뭐냐면,
회사 면접 본 곳이 면접 보고 그 회사의 본사와 근무지가 다른 경우입니다. 근무지 같은 게 달라요. 그래서 그 회사는 강남에 있는데 실제 일하는 데는 뭐 종로라든지 판교 같은 데서 일한다 그러면은 성출회사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그만 회사에서 대기업으로 가서 큰 기업으로 가서 관공서 같은 데 들어가서 일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때 이제 좀 안 좋은 점은 뭐냐면 그 어떻게 보면 갑을 관계가 이제 성립이 되죠. 정직원과 우리는 을이나 또는 심지어는 이제 병까지 있습니다. 갑을 병정 그런 관계가 되거든요. 그래서 파견을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쪽 회사에 중견회사에 파견되고 대기업에 다시 파견되고 그러면 갑을 병 관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 이사 가서도 눈치를 보게 되고 자기도 모르게 위축이 되고 어떻게 보면 만족도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하는 일은 똑같은데 수직 관계가 되기 때문에 별로 좋은 그런 근무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이 그래도 나는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게 좋고 대기업에서 일하는 게 좋다 그러면 본인이 전략적 판단하에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런 데는 처음에는 좀 꺼리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권해드리고요. 계약직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계약직 같은 경우는 좀 뭐랄까 그런 경우죠. 사실은 계약직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한 6개월 또는 12개월 동안을 이제 계약하는 건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12개월, 6개월이나 12개월 후에는 내가 갈 곳을 또 재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해야 되지만 처음부터 가는 것은 저는 조금 권해드리지 않고요. 처음 들어가는 회사는 정규직으로 들어가시는 게 좋고 계약직으로 들어가면 뭐 친하게 지낼 수는 있는데 아무래도 정직원과 관계가 조금 서먹하기 때문에 친해지는 것도 어렵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 관계가 좀 어렵고 소속감을 느끼기가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저도 계약직으로 많이 일해봤는데 그런 정직원으로 가는 게 처음에는 정직원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깊이 해야 될 곳은 금융 관련된 회사거든요. 제가 이런 회사에서 많이 일해봤는데 보험, 증권, 또 은행이나 카드 회사 같은데 대기업에 들어가서 대부분은 지금 인력 파견이죠. 파견돼서 가는 거죠. 이런 회사는 다 대기업일 테니까요, 사실은. 이런 데 가면은 제일 안 좋은 점이 보안 때문에 좀 많이 어려움이 컸습니다. 보안 문제는 뭐냐면 들어갔다 나왔다 항상 카드 검사를 하고 소지품 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라든지 인터넷 검색 같은 게 굉장히 좀 불편하게 해놓습니다. 그 때문에 보안을 너무 치중하기 때문에 이런 회사는 들어가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고 또 대부분 인력 파견 계약직이기 때문에 가불관계 그런 것도 있고 회사 문화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봐서 금융 관련된 계통을 조금 꺼려 하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3D 회사인데 3D라는 게 IT도 3D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저는 IT도 3D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더티하다 또는 데인저하다 또는 디피컬트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티 같은 걸 보면 이 가불병정 관계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인간관계가 더티한 거죠. 그 다음에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고용관계가 이제 기간제이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에 데인저한 거죠. 디피컬트라는 거는 업무 자체가 어렵다기보다는 업무는 누구나 하면 되죠. 개발 업무는 하면 되는데 이 인간관계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인간관계가 좀 불편하고 어렵다.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 업무 처리라든지 그런 것도 또 서로 협력관계 같은 게 좀 어려운 그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도 이런 3D 회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뭐 산업 현장에서만 3D가 있는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 업종도 3D 어려운 환경, 내가 충분히 좀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데 회사를 잘못 고르면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르고 그냥 아무 회사나 불러주니까 간다. 위험한 생각이고요. 꼼꼼하게 잘 살피고 여러분 인생이 걸린 거잖아요. 인생이 중요한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처음 취업 첫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첫 회사가 본인의 인생을 결정하기 때문에 첫 회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거를 잘 생각해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만 잘 피하셔도 많은 좀 어려운 것들을 피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주 물어보시는 것 중에 SI하고 SM이 있는데, SI는 그 시스템 인티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통합, 시스템 통합인데, 한마디로 해서 개발입니다. 개발하는 회사이고, SM은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 관리라는 뜻인데, 이건 주로 유지 보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지 보수라는 건 기존에 만들어진 제품을 계속해서 어떤 요구사항을 조금 더 추가한다든지 기존에 있던 문제가 잘 돌아가도록 해주는 건데, 제가 처음에 취업할 때는 추천드린 거는 SI 회사에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유지 보수 업체를 가면은 개발하는 이슈가 없죠. 개발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개발자로서 여러 가지 초급자 입장에서는 많이 배워야 되는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SM 회사보다는 이거는 한 5년 정도 본인이 개발자로 일하다가 5년 정도 후에는 개발이 너무 힘들어, 피곤해, 그래가지고 그래도 어느 정도 다 알아, 그러면 SM 회사에 가는 것도 괜찮긴 한데, 처음부터 SM 회사에 들어가면 뭐 거기서 한 3년에서 5년 사이 지나갔는데 본인 실력은 안 늘어요. 근데 밑에 신입이 들어왔는데 본인보다 더 실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위화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SI 개발회사에서 적어도 3년도 부족한데 한 5년 정도는 꾸준히 일하시고, 그 다음에 SI로 갈 거냐 SM으로 갈 거냐는 본인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수순으로 여러분 좋은 회사에 입사할 수 있는 팁을 제가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제 어떤 경험이 있기 때문에 경험해 본 거를 실제로 여러분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참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PT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다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여러분 첫 인생의 첫 관문을 잘 뚫으셔서 좋은 환경에서 개발자로 성장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해 봅니다. Q&A가 있으시면,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